넷플릭스의 BTS 더 리턴이란 다큐멘터리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늦은 밤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와 BTS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새 앨범의 오프닝 트랙 바디 투 바디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아리랑의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씬은 엄청나게 아이코닉할 거예요. 이거는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하실지라도 내가 문의도 안 해보기에는 되게 큰 걸 버리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에요, 저 입장에서. 신곡 바디 투 바디 후반부에 아리랑이 배경음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의 길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버전? 좀 짧은 버전인데 적당하게 아리랑을 쳐주고 뭔가 그냥 오버 안 하는 BTS 멤버들의 공통된 의견은 너무 국뽕으로 가지 않게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텐데 그 한국인이 몇 아니면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의견입니다. 그냥 듣기 좋게. 하지만 방시혁 프로듀서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가져가면서 음악적으로 별로 잃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싫다의 말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양쪽 다 이해가 잘 돼. 바디 투 바디를 두세 번 넌 들어야 돼. 그럼 뭘 들을래? 하면 난 아직도 전 버전을 들을 것 같아. 그렇다면 문제의 아리랑 샘플링 부분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작업곡입니다. 바디 투 바디는 괜찮아. 바디 투. 아리랑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다가 원곡의 강한 비트로 마무리됩니다. 이거야. 다음 수정 버전입니다. 배경음으로 나오던 아리랑이 독창으로 흘러나옵니다. 꽹가리 소리에 흥겨운 박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에 항상 부르더라. 나는 아리랑에 부르더라. 근데 너무 길어졌는데? 긴데? 강피님은 대놓고 좀 뭐야? 이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길게 하는 게 퍼포먼스 할 때는 모르겠어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리바게트 가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앨범 이름이 왜 하필 아리랑이었을까요? 4년 만에 나오는 컴백 앨범에 왜 수백 년 된 민요를 꺼내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앨범의 서사가 된 역사 이야기와 과거 국악, 민요를 사용했던 대중가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아리랑 롱 버전이 나왔고 전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시혁이 옳았던 걸까요? BTS가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BTS는 4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BTS가 돌아왔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앨범 이름은 아리랑. 아리랑으로 결정났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BTS 새 앨범 아리랑 그러면 처음엔 당황스럽고 그쵸. 우리 처음에 이제 앨범 제목 듣고 되게 왈가불가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아리랑이라는 이 민요 자체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단어이자 민요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생각도 비슷했을 거라 봅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잡아야 계속 레가시를 움직여가면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것이 될까 생각했었을 때 1890년도에 조선 소년들이 미국으로 왔는데 도착한 곳은 워싱턴 DC였고 유학자 플래처라는 분이 이 조선인들을 본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녹음된 한국의 노래이고 한국인 최초의 음원 녹음이었습니다. 녹음된 노래 중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의 말의 뿌리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리는 아리따움, 아름다움 그리고 랑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R&B 또는 음악에 대한 열정 BTS에 대한 엔티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 역사적 사건과 유물이 BTS 앨범의 서사가 된 것입니다.
처음 멤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들인가? 머리는 알겠으나 몸은 이제 뭐 영웅과 전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알레르기가 약간.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린 글로벌 영웅이 아니라 소박한 한국인. 감도 안 잡히네요. 결국 멤버들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앨범 이름은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K-팝과 국악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태평소 소리를 간주에 삽입해 당시 문화계에 충격을 안겼던 곡이죠.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국악을 접목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3년엔 지드래곤이 닐리리아에서 시작과 끝에 닐리리아 민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휴가는 데지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왕실 군악을 곡 전체의 메인 테마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BTS 해외 팬들은 이 곡으로 한국 국악이나 악기 소리에 친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리랑은 뭐가 다를까요? 기존 국악이나 민요 사용은 듣는 것으로 배치했습니다. 배경음이나 간주 혹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직접 대창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경험을 설계한 것입니다. BTS의 컴백과 함께 멤버 전원의 국적인 한국을 알리기에 좋은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이것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시작된 아리랑을 독창 파트가 있는 롱 버전으로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 그 곡입니다. 2026년 3월 21일 광화문 광장. BTS 컴백 공연의 첫 곡으로 바디 투 바디가 울려 퍼지고 후반부에 국립국악원 가창자들의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자 한국 팬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달려온 아미들이 한 목소리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따라 불렀습니다. 총 10만 4천 명이 광화문을 채웠고 넷플릭스로 190개국 3억 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417만 장이 팔렸고 애플뮤직 115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세계인이 아리랑 파트를 따라 부르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냥 아리랑. 국경도 언어도 없이. BTS 멤버들은 스튜디오 노트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디투바디 아리랑이 들어가서 아, 나 너무 좋아. 멋진 버전의 또 네. 다른 좋아요. 아리랑이 또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약간 몸에 몸 잡고거든요. 손에 손 잡고 아시죠? 그거에 이제 영감을 받은 26년 버전인 거지. 손에 손 잡고에. 1번 트랙 바디 투 바디 뒷부분 아리랑 너무 잘 넣었긴 해요. 너무 잘. 바디 투 바디는 2026년의 손에 손잡고인 것 같다. 손에 손잡고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입니다. 언어도 국경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 처음엔 오버하지 말자고 했던 멤버들이 스스로 그 비유를 꺼냈습니다. 곡의 만족도와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반응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시혁이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BTS가 맞았던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 미국 디트로이트 로드리게스라는 무명 가수가 콜트팩트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은 미국에서 철저히 묻혔습니다. 그는 이후 수십 년간 디트로이트에서 건설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틀즈를 능가하는 전설이 됐습니다. 곡도 같고 프로듀서도 같고 가수도 같습니다. 달랐던 건 딱 하나, 어디서 누가 언제 들었느냐. 로드리게스는 1997년이 돼서야 자신이 남아공에서 전설이 된 걸 알았습니다.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YG도 SM도 JYP도 수년간 공들인 미국 진출이 연달아 실패한 바로 그 시장에서 처음부터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던 곡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싸이 본인도 재현하려 했지만 두 번째 강남스타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실패도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아무도 예측 못한 외부 변수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음악은 실력만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기획만으로도 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곡이 어디서 누가 듣느냐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옳았느냐, BTS가 맞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가 좋았으니 방시혁이 옳아 보이는 것뿐. 만약 광화문 그날 반응이 싸늘했다면
멤버들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말이 나왔겠죠. 아티스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고 프로듀서는 결과를 모른 채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만든 사람도 기획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곡과 아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That's beautiful. It's very culturally rooted. It's a really good way to showcase your culture to the world. Remember, this is showing everywhere around the world right now. Like, that was, I'm literally sweating. That was the most powerful, hard-hitting, gut-punching songs I have ever heard. And then when Arirang played at the end, I cannot even imagine how people from South Korea feel right now. I cannot imagine. I have goosebumps. Oh my god! Oh my god, the percussion is crazy. What a fucking build. Oh. Whoa, that's so, I have chills. I have chills. That's gorgeous. I cannot cry to this first damn song. 외국인들은 왜 소름이 끼친다고 하고 울기도 하는 걸까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 들어보지 못한 창법과 악기 소리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리랑은 한국 노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인류 공통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포 해외 거주자들에게 아리랑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앨범 아리랑은 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m gonna cry. Oh my god. E eu vou mostrar a música nova do BTS pra ele, Body to Body. Nossa, quanta gente aí, hein? Eles cantam em inglês, é isso? Cantam, um pouco em inglês e um pouco em coreano. Estão cantando a Arirang, ó lá. Pensei que era só o álbum que você falou. Olha isso. Nossa. Olha isso. Nossa, muito bom, gente. Nossa, a música é típica coreana, né? Misturada com... Nossa Senhora. Muito bom, muito bom, muito bom. Isso